요즘 드라마 귀궁을 보고 나면 마음속에 무언가 한 덩어리로 걸려있는 기분이 듭니다. 이야기의 겉은 환상적이고 미스터리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감정은 오히려 너무 현실적이죠. 첫 화를 본 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그 이상이라고요. 인물 하나하나의 표정과 숨결 그리고 눈빛 속에 담긴 이야기들이 그 누구보다도 사람다운 고통과 바람을 담고 있다는 것 말이죠. 특히 강철이라는 인물은 보는 내내 감정을 섣불리 정리할 수 없게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무섭다고 하기에는 너무 애절하고 가엾다고 하기에는 너무 날카롭고 그저 귀신이라기보다는 오래된 기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흔들고 또 어떤 감정을 선택하게 될지는 다음 이야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이라는 인물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그녀는 운명 앞에 당당하지만 그 운명이 원래부터 그녀를 향해 왔다는 것을 아직 완전히 깨닫지는 못한 듯합니다. 열이의 선택은 지금까지의 모든 전개와 앞으로의 모든 파장을 연결하는 중심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감정은 단순한 사랑이나 원망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두 세계를 가르는 무언의 차원이 되기도 하며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축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갑이 처음 등장할 때는 편안한 숨구멍 같았죠. 그러나 그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전해주는 뉘앙스 그 속에는 분명히 열이와 관련된 과거 그리고 말하지 않은 감정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는 현재라는 시간 속에 있지만 여전히 열이의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드라마 귀궁은 단순히 누가 귀신을 보고 쫓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조상의 죄, 세대 간의 고통, 몸을 통해 이어지는 상처 같은 전통적인 공포가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단순한 효과음이나 분장보다도 인물의 말과 선택 그 결과로 인해 더 무섭게 다가옵니다. 1화에서는 강철이 열이에게 다가가는 첫걸음이 담겨 있었죠. 물론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장면은 아니었지만 그의 시선, 그의 움직임, 그의 말 없는 존재감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그동안 얼마나 오래 열이를 바라봤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쌓아왔는지를 딱 눈빛 한 번으로 보여줬습니다. 열이는 그 시선을 느끼고 있지만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도망치려 하고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죠. 하지만 그 거리감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서로의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부터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나왔던 굿장면이나 어떤 존재의 빙의가 암시된 장면, 그리고 마마가 보여준 예측 불가능한 폭력성은 이 드라마가 단순한 퇴마물이 아니라 정치, 종교, 가문 그리고 인간의 내면을 다룬 드라마라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그냥 귀신 나와서 놀래키는 구조로는 설명되지 않는 섬세하고 깊은 연출이 곳곳에 스며 있었어요. 시청자 반응도 압도적으로 좋았죠. 방송 다음날 오전까지 포털 실검 상위권을 유지했고 공식 유튜브에는 하이라이트 클립마다 수만 건이 조회수가 쌓였어요. 육성재의 눈빛, 김지연의 절제된 표정, 김지훈의 무표정 속광기, 이 모든 것이 찬사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사 하나하나의 떡밥이 숨어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장면이 뒤에 가서 설명이 되거나 아니면 일부러 숨겨둔 퍼즐처럼 배치되어 있다는 느낌이죠. 이 드라마는 보통 드라마처럼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 걸 1화만으로도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2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직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상력은 더욱 날개를 달 수밖에 없어요. 우선 강철이라는 인물. 그는 단순히 승천을 꿈꾸는 이무기가 아닙니다. 그의 감정은 오랫동안 억눌린 채 언젠가 터질 것처럼 팽팽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열이가 그의 감정을 끝까지 마주하게 된다면 강철은 지금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변화는 열이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열이는 강철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화부터는 그녀가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들이 찾아올 것 같아요. 그 선택이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인지 강철을 위한 것인지 혹은 가비를 위한 것인지 그 방향에 따라 이야기의 결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 안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마마의 폭주, 원자의 상태, 그리고 그 방에서 퍼져나온 이상한 기운,
그건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왕실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사건의 시작일지도 몰라요. 이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은 또 있습니다. 바로 곽상충이라는 무사. 그는 단순히 검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없이 움직이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분명한 목적이 담겨 있어요. 그 목적이 과연 왕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인물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한번 크게 뒤집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비. 그는 여리를 궁으로 데리고 가려는 과정 속에서 혼자서도 여러 번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의 독백, 그의 망설임, 그 속에는 숨겨진 목적과 감정이 뒤섞여 있어요. 여리에게는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지만 자신만의 대의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가비의 모습은 강철보다도 더 현실적인 공포감을 줍니다. 여리 입장에서는 두 사람 모두 자신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속내는 너무 다르죠. 강철은 집착에 가까운 정서로 여리를 승천의 매개로 삼으려 하고 있고, 가비는 인간적인 감정과 정치적 계산이 혼재된 채 여리를 설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그녀가 점점 더 주체적인 인물로 성장하는 과정을 2화부터 본격적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 경기석입니다. 이 돌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강철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장치이자 여리가 받은 유일한 유산이기도 하죠. 이 돌이 움직이거나 사라지거나 빼앗기게 되는 순간 모든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돌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 손에 들어가는지, 그것만으로도 스토리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2화에서는 이제껏 숨겨져 있던 이야기들이 조금씩 드러날 겁니다. 등장만 하고 아직 본격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인물들도 하나둘씩 존재감을 드러낼 거고, 강철과 여리의 감정은 한층 더 짙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 드라마는 절대 쉽게 결론을 내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사건 하나가 터졌다고 해서 곧바로 해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또 다른 복선을 만들고 그 복선이 결국은 등장인물들 간의 감정에 영향을 주는 구조. 그래서 우리는 그냥 스토리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감정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귀궁은 단순한 공포물이 아닙니다. 무속과 궁중사극과 오컬트와 로맨스가 절묘하게 섞여있는 드라마고 그 중심에는 열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강철과 가비의 틈에서 그리고 자신 안에 흔들리는 정체성 사이에서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게 바로 이 드라마가 던지는 진짜 질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드라마는 한 회 한 회 그냥 틀어놓고 보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한 장면 한 장면 의미와 감정을 곱씹어야 비로소 몰입이 완성되는 작품이에요. 다음 화가 시작되기 전에 이번 1화 복습 한 번 더 하고 가는 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본방송 시청 전에 이 리뷰 한 번 더 들으면서 감정선 정리해두면 몰입도가 훨씬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거 꼭 해두시고 우리는 다음 회차 리뷰에서 또 만납시다. 그때는 또 어떤 뇌피셜이 현실이 되어버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귀국 리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요.